안녕하세요. 라라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켈리 최 작가의 웰싱킹입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저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켈리 최는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이자 작가로 뉴욕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일식, 레스토랑 노부를 비롯해 다수의 레스토랑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외식업 종사자를 넘어 자신만의 철학과 사고방식으로 수많은 사업을 성공시킨 기업가이자 멘토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고 이민자로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뉴욕이라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스스로를 증명해낸 인물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성공 스토리로 읽히기 쉽지만 그 이면에는 수없이 많은 실패와 거절, 그리고 그것을 견디게 해준 특별한 생각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켈리 최는 인터뷰와 강연을 통해 늘 이 점을 강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돈도 인맥도 아니었다. 오직 생각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라고. 이 고백이 바로 웰싱킹이라는 책의 출발점입니다. 켈리 최는 뉴욕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냉혹한 곳인지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몰려드는 그 도시에서 연줄도 자본도 없는 한국계 이민자. 여성이 최고급 레스토랑 사업을 꿈꾼다는 것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터무니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포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생각의 방식이 있었고 그 방식이 결국 그녀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그녀가 처음 노부 레스토랑과 인연을 맺었을 때 그녀는 단순한 직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항상 오너의 시각으로 일하고 오너처럼 생각하고 오너처럼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도 이런 레스토랑을 운영하겠다는 꿈을 가슴속에 품은 채 매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태도가 결국 기회를 만들었고 그 기회가 오늘의 켈리 최를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성공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성공의 과정에서 스스로 발견한 생각의 원칙들, 즉 어떻게 생각해야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누구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학력이 뛰어나서도 특별한 재능을 타고나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각하는 방식이 달랐고 그 생각이 그녀의 삶 전체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켈리 최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이며 이 책 웰싱킹의 존재 이유입니다. 책의 제목인 웰싱킹은 웰빙과 싱킹, 즉 잘 사는 것과 잘 생각하는 것을 결합한 켈리 최만의 신조어입니다. 잘 살고 싶다면 먼저 잘 생각해야 한다는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명제 하나가 이 책 전체를 관통합니다. 제목 자체가 이미 책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원하면서도 생각의 방식은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넓은 집을 원하지만 정작 그것을 만들어내는 생각의 틀은 바꾸지 않은 채 환경만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켈리 최는 이 책을 통해 그 순서가 잘못되었음을 정면으로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환경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처음 들으면 다소 이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현실은 냉혹하고 환경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니까요. 하지만 켈리 최는 환경을 바꾸기 위해 생각을 먼저 바꾼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꿨더니 결국 환경도 바뀌었다는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합니다. 가난했던 환경, 이민자라는 한계, 언어 장벽, 자본 부족이라는 현실은 그녀의 생각으로 당장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는 생각의 방식을 바꿈으로써 그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생각이 먼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 행동이 쌓여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이 순서를 이해하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몇 가지 핵심 주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는 원리입니다. 켈리 최는 이것을 단순히 이론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뉴욕에서 레스토랑을 열기 위해 수없이 많은 거절을 당하고 자금난에 시달리고 문화적 편견에 부딪혔던 순간들을 솔직하게 꺼내놓으면서 그때마다 언어를 바꾸는 것이 어떻게 자신을 살아남게 했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안 돼를 아직은 안 됐어로 나는 못해를 나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로 바꾸는 것. 이 단순한 언어의 전환이 뇌에 완전히 다른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가 전혀 다른 행동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뇌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를 바꾸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뇌를 방어 모드로 만들고 긍정적이고 가능성 있는 언어는 뇌를 탐색 모드, 즉 해결책을 찾는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켈리 최는 이 원리를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수십 년 사업 경험으로 증명해 보이기 때문에 책을 읽는 내내 그녀의 말에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두 번째 핵심 주제는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리는 힘입니다. 켈리 최는 책에서 비전 보드를 비롯한 다양한 시각화 기법을 소개하는데 이것이 단순한 꿈 일기나 희망사항 목록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원하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리는 행위는 뇌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며 그 방향이 설정되면 뇌는 자동으로 관련된 정보와 기회를 포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적인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닙니다. 뇌의 망상 활성계, 즉 RAS라는 필터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하면 뇌는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포착합니다. 빨간 차를 사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거리에서 빨간 차가 갑자기 많이 보이는 것처럼 원하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순간부터 그 목표와 관련된 기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켈리 최는 자신이 처음 노브 레스토랑을 목표로 삼았을 때 그 꿈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느껴졌는지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꿈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않고 매일 구체적으로 상상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앉아 무엇을 먹을지까지 상상했다는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니라 뇌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집중과 주의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 핵심 주제는 감사와 풍요의 마인드셋입니다. 켈리 최는 결핍을 바라보는 사람과 풍요를 바라보는 사람은 같은 현실을 완전히 다르게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결핍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고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반면 풍요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더 잘 활용하며 더 많은 것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깁니다. 그녀는 감사일기를 단순한 긍정 심리학의 도구가 아니라 뇌의 인식 필터를 바꾸는 실질적인 훈련으로 소개합니다. 매일 감사한 것을 기록하는 행위가 뇌를 재프로그래밍해서 무의식적으로 감사할 것을 더 잘 찾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찾아야 하는 감사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 이 과정이 바로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켈리 최는 설명합니다. 네 번째 핵심 주제는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켈리 최는 두려움을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올바르게 해석해야 할 신호로 봅니다. 두렵다는 것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영역에 들어섰다는 뜻이고 그 영역을 통과하면 성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두려움을 느낄 때 오히려 흥분하는 법을 훈련했다고 말합니다. 이 불편한 감각이 곧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핵심 주제는 관계와 환경이 생각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느냐, 어떤 공간에서 생활하느냐,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느냐가 내 생각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켈리 최는 의식적으로 주변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생각 훈련의 일부로 봅니다. 에너지를 높여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소비하고 깔끔하고 아름다운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 생각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특히 아침 루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그날 하루 전체의 생각 패턴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는 것은 뇌를 즉시 반응 모드로, 즉 수동적인 모드로 만들어버립니다. 반면 눈을 뜨는 순간 오늘 감사한 것들을 떠올리고 오늘 이루고 싶은 것을 머릿속에,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상상하는 것은 뇌를 능동적인 모드, 즉 하루를 설계하는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켈리 최는 이 아침 루틴을 수십 년째 지키고 있으며 그것이 자신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라고 단언합니다. 하루 10분의 아침 루틴이 하루 전체의 생각, 품질을 결정한다는 이야기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조언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켈리 최는 저녁 루틴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루를 마칠 때 그날 있었던 좋은 일들과 감사한 일들을 정리하고 내일을 어떻게 시작할지를 미리 그려보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다음 날의 생각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루를 의식적으로 시작하고 의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켈리 최가 말하는 삶을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깊이 남은 배울 점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울 점은 내가 쓰는 말이 곧 내 삶의 설계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만 마디의 말을 합니다. 그중 상당수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귀찮아, 힘들어, 어차피 안 돼, 나는 원래 이래 같은 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켈리 최는 이 말들이 결코 그냥 흘러가는 소리가 아님을 경고합니다. 그 말들이 쌓여서 당신의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는 것이 삶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 이것이 이 책에서 얻은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배움입니다. 두 번째 배울 점은 성공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켈리 최는 뉴욕에서 아무 연줄도 자본도 없이 레스토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실제로 성공하기 전에 먼저 생각 속에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웰싱킹의 핵심이자 이 책이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세 번째 배울 점은 목표는 막연할수록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잘 살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은 뇌에 아무런 방향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반면 3년 후 이런 공간에서 이런 사람들과 이런 일을 하고 있겠다는 구체적인 그림은 뇌를 그 방향으로 자동 조정하게 만듭니다. 켈리 최는 매일 아침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루틴을 소개하며 이것이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뇌 훈련임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 배울 점은 실패는 목적지로 가는 필수 경유지라는 것입니다. 켈리 최는 실패를 수업료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성공이라는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서 반드시 치러야 하는 수업료이며 그 수업료를 많이 낸 사람일수록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도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패라는 그녀의 말은 실패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며 살아온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다섯 번째 배울 점은 비교는 가장 빠르게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켈리 최는 비교의 기준을 타인이 아닌 어제의 자신으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성장이 아닌 남의 삶을 분석하는 데 쓰입니다. 하지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순간 그 에너지는 고스란히 나의 성장으로 향합니다. 여섯 번째 배울 점은 감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는 것과 어떤 상황에서도 의도적으로 감사를 찾아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켈리 최는 감사를 훈련하면 삶 전체의 색깔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감사를 훈련한 사람의 하루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하루는 경험의 질에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배울 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모든 성공의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켈리 최는 자존감이 단순히 기분 좋게 사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자존감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자격이 있다는 믿음이며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잡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존감을 높이는 것도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자신의 작은 성취를 인정하고 축하하는 것, 스스로를 대할 때 가장 친한 친구를 대하듯 하는 것이 모두 자존감 훈련의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 배울 점은 행동이 생각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켈리 최는 생각이 행동을 바꾼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행동이 먼저 생각을 바꾸기도 한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일단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용기가 생겨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도전하면 용기가 생기는 것처럼 생각과 행동은 서로를 강화하는 순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생각이 아직 바뀌지 않았더라도 바뀐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결국 생각을 바꾸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깨달은 점들도 많습니다.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은 나는 그동안 생각을 너무 수동적으로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은 그냥 떠오르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동으로 걱정이 밀려오고 하루 중에도 수시로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그저 내 성격이라고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켈리 최는 이 책에서 생각은 훈련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생각은 반드시 의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원에 잡초가 자라듯 생각도 방치하면 부정적인 것들이 무성하게 자란다는 비유가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내 생각의 정원을 가꾸는 일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생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능동적으로 설계하는 것의 차이는 흘러가는 강물에 몸을 맡기는 것과 직접 노를 젓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같은 강이지만 한 사람은 강물이 이끄는 대로 흘러가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켈리 최가 이 책을 통해 가르쳐주는 것은 결국 노를 젓는 법입니다.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먼저 정하고 그 방향으로 매일 조금씩 노를 젓는 것. 이것이 웰싱킹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라는 깨달음이 이 책을 읽는 내내 가장 깊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막연하게 행복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그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켈리 최는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릴수록 뇌가 그것을 향해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성공을 바라는 것은 목적지를 모르면서 내비게이션을 켜는 것과 같다는 말이 너무 강렬하게 와닿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종이에 구체적으로 써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남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한다고 착각했던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 남들이 부러워하는 라이프 스타일, 남들이 성공이라고 정의하는 기준들. 이것들을 걷어내고 나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의외로 소박하고 명확했습니다. 켈리 최가 말하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남들의 시선이 아닌 진짜 나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깨달은 것은 환경을 의식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생각 훈련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동안 주변 환경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며 살아왔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은 모임에 참석하고 자극적인 뉴스와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소비하면서도 정작 내 생각이 왜 이렇게 지치고 어두운지 의아해했습니다. 켈리 최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곧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깨달음은 즉시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을 줄이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 위주로 소비 패턴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하루의 기분과 에너지 수준에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생각이 얼마나 환경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지를 몸으로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켈리 최는 이 부분에서 매우 실용적인 조언을 줍니다. 환경을 한 번에 크게 바꾸려 하지 말고 매일 작은 것들부터 조금씩 바꿔나가라는 것입니다. 보는 콘텐츠를 바꾸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선택적으로 고르고 공간을 정리하고 아침 첫 1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설계하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결국 내 생각의 기본값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값이 달라진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전혀 다른 것을 느끼고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켈리 최가 말하는 환경 설계의 진짜 목적입니다. 당장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나은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깨달은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생각 하나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데 너무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하지만 켈리 최는 내가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가 1분 후를 만들고 1시간 후를 만들고 1년 후를 만들고 결국 내 인생 전체를 만든다는 이 깨달음은 책을 덮은 후에도 오래도록 마음속에 살아있었습니다. 5번째로 깨달은 것은 웰싱킹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켈리 최 자신도 이 생각의 방식을 수십 년에 걸쳐 훈련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억지스럽고 때로는 자신도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쌓인 훈련이 결국 그녀의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당장 완벽하게 바꿀 수는 없지만 오늘 하루 조금 더 좋은 생각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시작이 쌓이면 결국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웰싱킹은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켈리 최 자신의 삶이 녹아있는 생각 훈련 교과서입니다. 읽고 나서 당장 뭔가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루 동안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를 의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식이 시작되는 순간 변화는 이미 출발한 것입니다. 지금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 열심히 사는데 뭔가 제자리인 것 같은 분들,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싶지만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 그리고 더 잘 생각함으로써 더 잘 살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은 훌륭한 출발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생각으로 마무리하느냐, 내일 아침을 어떤 생각으로 시작하느냐,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언어를 선택하느냐, 원하는 미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리느냐.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결국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켈리 최는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을 줍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다름 아닌 내 생각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생각을 잘하는 것이 곧 잘 사는 것이라는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진리를 켈리 최는 자신의 삶 전체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그 진리를 여러분의 삶에서도 직접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켈리 최의 웰싱킹,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라 책방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